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날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비트코인과 리플이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던 것, 최근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조정이 나와줬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단기 차익을 실현해 나가거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의 횡보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또다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는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로 개인 투자자들의 본전 구간에서 매도를 던지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법원에서 SEC와 리플 합의금 부과 관련해서 일정 조율이 나와줬었는데 내년으로 일정이 나와준 부분으로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또다시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내년쯤이나 합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본전 구간에서 매도 던지고 다음 내년에 매수해야지라는 심리로 매도 던진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제 날짜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새벽에 어떤 이슈가 나와줬었나요? 바로 블랙록이 XRP 신탁에 등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리플이 1시간 만에 1,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가짜인 뉴스인 게 밝혀지면서 가격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미루어 볼 때 중요하게 보실 점은 리플의 가격 폭등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단기간에 1,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 대단하고 엄청난 화력을 증명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 SEC가 블랙록 ETF를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ETF의 강력한 화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떠도는 것도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고점에 물려 계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를 잘 선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호재성 기사만 쫓아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와 펀더멘탈 를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은 애플, MS나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이 아니라 적금처럼 꾸준히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주기로 2년 동안의 하락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런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어떤 지점이다?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차례가 남아있다. 이제 강세장 초입에 와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리플 소송도 마무리가 될 거고 그 전에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력 나와줄 수 있겠죠. 합의가 끝나면 IPO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에 도래하면서 막대한 자금까지 유입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된다라는 건요. 다른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에 대한 이 ETF 출시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SEC와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 이 IPO와 ETF 출시 같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엄청난 가격 상승 모멘텀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하락 흐름 일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고점에서 매도하시면서 수익 확실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의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소송 리스크와 두 번째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먼저 리플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리 리플 가격을 억압받았던 소송 리스크와 이 유동성 중에 유동성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잘 파악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개인도 많이 투자
투자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과 기업의 투자금을 비교해 보면요. 개인들 같은 경우엔 1억 수준이 최고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금액이 1억 단위죠. 억 단위죠. 그 위로 10억, 100억 그 이상 조 단위로도 투자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금리 스탠스를 잘 파악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날짜 CPI 지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죠.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이제 하락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접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도 중요한 지표가 나와주고 있죠. 소매 판매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이 지출했던 부분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모두 끝났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 소매 판매까지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되면 더 높은 시세 만들어 가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 또한 같이 하락 흐름 만들어 내줬지만 이번에는 반등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 매매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소매 판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은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합의금 부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지금 이전에 어떤 소송 원문이 나와줬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원문을 보시면 SEC와 리플은 이 XRP의 기간 판매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를 하고 11월 9일까지 법원에 일정을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SEC는 이 일정을 제출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법원에서 일정을 지금 조율했다라는 건데요. 양측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정만 보시면 4월 중에는 합의가 마무리가 되는 그 일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합의가 도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리플 소송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인데요. 두 가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에 대한 개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 리플이 약식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13일이죠.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나게 되는데요. 바로 2차 판매분은 이 세 번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해야 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고 SEC는 또한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했던 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는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건이었거든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9일 앞서 말씀드렸던 소송 원문에서 브리핑 일정을 제출하라라고 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준 부분입니다. 지금 이 구제책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잘못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벌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EC는 벌금을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리플 입장에서는 이 7억 7천만 달러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양측은 합의금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리플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7억 7천 달러 미만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합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7억 7천만 달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의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를 지금 벌금으로 지금 책정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액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디튼 변호사 또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XRP의 대다수의 판매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부분을 밀어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합의금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톰 해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SEC의 예산까지 삭감이 되게 되면요. 리플과의 합의는 더더욱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SEC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가장 큰 사건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일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리플과의 소송에는 리플이 소송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집중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산안까지 삭감되게 됐다라는 건요. 리플 항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 CEO는 어떤 발언을 했었나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런 발언까지 한 이유는 바로 SEC가 결과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합의 아니면 패소 이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패소보다는 합의가 더 낫죠. 게다가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지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정을 보시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합의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 합의라는 기사가 나와주면 우리 리플 엄청난 반등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이 저점인 구간에 최대한 물량을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SEC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